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약화되고 있는 국제 경쟁력이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우리 유튜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우리나라가 현재 당뇨병이 걸렸고 그것도 합병증까지 걸린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꼭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경제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초에 2월 초에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했어요. 이게 매년 한 번 열리는데 이번에 주제가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과 정책 방향이에요. 이런 주제로는요, 지난 5년간 적어도 제 기억에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현재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거냐. 이걸 대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를 했거든요. 그 속에 있는 주요한 내용 중에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예요. 이 저출산 인구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버블이 계속 커져나가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커졌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위기를 정말 완전히 폭발시키는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두 가지 이슈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우리 학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발표, 토론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쉽게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한국 경제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정말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 추락하고 있는 국제 경쟁력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부로 나누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정말 심각한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지 또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위기를 그냥 이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이 위기를 혹시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한번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전 세계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기업이면 기업, 또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투자자로서, 경영자로서 잘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97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여기에는 2022년까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경기 변동, 경기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1980년에 마이너스 1.6% 성장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97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져가지고 98년도에 5.1%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0.8% 거의 0%에 가까운 그러한 위기 상황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에 마이너스 0.7% 성장을 했었습니다. 자, 사실은 그러한 어떤 경기 변동상의 그러한 마이너스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근접한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위기라고 하지만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얘가 큰 추세선으로 보면 그냥 미끄럼틀을 타고 그냥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의 중간선을 잡아가지고 제가 그려보면 이게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75년도 출발점에서 보면 이게 한 11% 정도 수준까지 있잖아요.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것이 지금은 2% 성장 밑으로 떨어져 왔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1.3%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상황으로 가면 어때요? 여기 지금 0% 수준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0%까지도 가고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중요한 이유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계속 인구 고령화 문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국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우리나라 뭐 지금 이미 선진국이 됐는데 3만 불이 넘었고, 이건 뭐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아?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그 1인당 GDP가 2배 이상 많고,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뭐 1.7% 정도 되는데 거기는 뭐 24%니까 한 5배 정도 이렇게 큰 규모의 그러한 거대한 그러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매년 경제 성장률이 그냥 2% 이상, 2.5%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미끄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제 말씀은. 이게 그냥 선진국은 당연하다가 아니라 선진국병이 아니라 한국병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세요. 그냥 거의 제자리예요. 코스피로 봐도 그렇고 코스닥으로 봐도 기껏해서 한 10% 정도 상승했어요. 10%가 뭐예요? 그냥 5년 동안 거의 제자리라는 거예요. 아, 뭐 선진국이니까 또 그냥 그런가요? 아니죠. 여기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대표적으로 우리 코스피라고 생각하면 S&P 500 지수를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한 88% 성장을 했거든요. 88%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대비되는 나스닥으로 보면요. 110% 상승했어요. 110%. 우리나라는 한 11% 상승했는데 여기는 10배 상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었다? 저평가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실력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력에 계속 미끄럼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주가 지수도 그냥 뭐 떠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 자료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수출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이게 한때는 우리나라 92년도에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이에요. 맨 밑에 이 초록색이 우리나라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게 한 2%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얘가 막 치고 올라서 지금 한 14%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그 수준이에요. 계속 지금 2.59% 정도 수준이에요. 한때는 그래도 우리가 2015년 정도 될 때 3.2% 수준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중국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3%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5% 수준으로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요 92년 수준 다시 2% 수준까지 또 떨어지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수입액 중에 한국의 그 수출 비중, 한국에서 수입하는 그 비중을 보면요. 92년에 우리나라가 한중 수교를 했어요. 그때 한 3.2% 정도, 3.4% 정도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었는데, 이게 한때는 10% 이상, 12% 수준까지 막 올라가다가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이게 지금 다시 계속 미끄러져 가지고 6.3%까지 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지난해 2023년에는 한 오른쪽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중국의 주요 수입국별 수입 감소율을 보면 한국이 18.7% 감소를 했어요. 이거 뭐 다 그랬지. 중국이 뭐 엄청나게 지난해 경제 사정이 나빴거든요. 나빴으니까 뭐 수입도 다 떨어졌잖아.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사실은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감소했느냐? 18.7% 감소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우리나라가 그거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3분의 1이 중국으로 가요. 반도체 시황이 너무 나쁘니까 많이 그랬을 거야. 또 그렇지만 또 반도체 강국이 누구예요? 대만이잖아요. 대만도 많이 감소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는 15.4% 감소했어요. 우리는 18.7%.
다시 말해 19% 감소했는데 거기 15% 감소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냉전을 많이 하고 무역전쟁하고 그러니까 또 감소했을 거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비중이 감소했는데 6.8% 감소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작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7%밖에 감소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9% 감소한 거예요. 일본도 보세요. 12.9%밖에 감소 안 했어요. 이게 뭐예요? 단순하게 미중 간의 냉전 때문에 그랬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반도체 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대만이 1등이 돼버렸고요. 2등이 미국이 됐고 이제 3등으로 쳐졌어요. 3등이지만 이게 내년에는 4등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밑에 보세요. 일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호주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제 1등이었던 우리나라가 2등, 3등으로 밀렸는데 4, 5등 계속 밀려나갈 것이다. 어디서? 중국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해요. 그럼 왜 그러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경쟁력이 문제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GDP가 뭐예요? GDP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총량 전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모든 그 시장 가치의 총합,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생산해낸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 합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뭘로 만들어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노동력,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력,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연 자원, 그게 토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죠. 근데 거기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그러니까 노동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서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토지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자본이 증가하고 또 기술이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경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 자연자원은 우리나라가 더 늘려날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땅덩어리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노동력을 더 키운다든가 자본 규모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기술 수준, 그걸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하면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그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노동이라는 거 뭐예요? 노동은 사실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 노동이 얼마나 일하느냐. 노동 시간으로 따지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고능력, 그런 노동력 소유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노동력은 태어나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자본도 그 속에서 보면 사실은 건설 자본이 있어요. 건설 자본. 또 하나는 뭐냐면 설비 자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소위 얘기는 지식 자본이 있어요.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자본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커져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집을 짓거나 그래서 아파트를 높이 올리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근데 자본으로 잡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공장 설비를 최현대식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적재산, R&D 투자를 통해서 지적재산을 찾고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요소 생산성은 사실은 이 노동력과 거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질적 수준과 노동력의 질적 수준과 그리고 또 하나 소위 얘기하는 지적 자산, 예?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 그 소위 R&D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떨어진 원인이 뭐냐?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게 어디서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1일과 2일 서울대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 경제학자들의 모든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례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경제 위기다. 그 경제 위기를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조태영 박사가 한국경제 경제연구원 부원장인데 이분이 발표한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속을 아까 어떻게 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노동 투입이 얼마나 되느냐? 자본 투입이 얼마나 되느냐?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보시면 다 감소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가 특히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초록색이 뭐예요? 기술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이 80년, 10년 동안은 2.9% 정도 기여를 했어요. 평균 성장률이 9.5%였단 말이에요. 2.9%는 기술 향상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2.1%로 떨어지고 다시 2000년대에는 2.0%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10년대에는 0.6% 떨어지는 최근에는 아예 거의 기술 수준이 향상이 안 되고 있어요. 0.2%예요. 자본은 그러면 증가하나요? 자본도 보시면 4.1%였다가 80년대에 3.5% 기여했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2.1%, 1.7%, 1.5%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나마 그게 지탱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노동 투입량의 기여가 보시면 어때요? 8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인구도 막 늘어나고 있고 소위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하는 15세 이상 64세까지 인구도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의 그러한 성장 기여를 했는데 이게 1.4%, 0.6%, 이제는 0.4%. 이게 이제 기여를 할 게 아니라 거의 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잖아요. 같은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앞으로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여기 보시면 2023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빨간 선, 파란 선, 초록색 선이 있잖아요. 여기 중간 선이 이제 파란색 선이라고 이제 잡은 추계인데 한국은행 조태영 그 경제연구원 부원장께서 이렇게 만든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감소해서 2045년 정도 되면 0%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위에 더 떨어질 거다. 어떻게 되면 현재 추계대로 계속 간다면 그나마 우리의 소위 경제 성장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노동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소위 얘기하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근데 더 나빠지면 더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더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45년이 아니라 2030년대 후반 정도 되면 30년대 한 중반 정도 되면 이게 0%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마이너스로도 갈 것 같다.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위기에 빠져 있다. 정말 위기 상황이다. 소위 얘기하는 소위 냄비 속에 지금 끓는 물이 있는데 그 끓는 물에 지금 빠져 있는 개구리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근데 그동안 찬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뜨뜻하고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아직 죽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설마 죽겠어?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 심각한 상황 이게 왜 이런지 보다 구체적인 원인 좀 전에는 그냥 노동 투입량이 줄어서 그리고 자본 투입량이 줄어서 그리고 기술 수준이 계속 약화돼서 이 정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왜 그런지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꼭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